미술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오늘 값을 그러면 결국 어떤 기준으로 매기느냐. 은 모릅니다. 안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사기꾼인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로라 하는 그런 평론가들이 왔고 막 극찬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린 거야. 이 붓을 되게 야무지게 잡고 있어요. 정프로님 것도 하나 팔아보세요. 저는 팔면 장난 아니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작품이 된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치로 아마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헛헛해질 때가 올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좀 내가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오래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텐데 그럴 때 저희가 교양 한 스푼 이렇게 또 떠드리는 거죠. 네, 오늘 저희의 교양을 좀 채워주실 성균관대 문화예술경영 겸임 교수님이죠. 홍지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지혜입니다.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술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로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안 그래도 이 정치 경제 이야기를 하는 채널에서 제가 문화예술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한번 그래도 미술이니까 시각물로 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첫 네. 시작을. 왼쪽 오른쪽 작품 중에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냐고요? 네. 저는 이왕이면 큰 취향. 걸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근데 둘 다 느낌은 있어요. 그쵸. 우선 왼쪽은요 빌렘 드쿠닝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그 세계 경매가 탑10 중에서 1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저 작품은 2위. 그래서 4,500억 원 정도의 작품입니다. 왼쪽 그림이? 네네네. 4,500억 원. 이 뭘 그린 거예요? 추상 표현주의의 한 계보인데요. 미술 작품을 그릴 때 어떤 현상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색과 선과 그런 조형 언어만 사용을 해서 그린 추상 작품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작품이요. 아까 오른쪽 작품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좋더라고. 강한 네. 느낌이 강한 있어요. 붓의 터치가. 진취적인 느낌은 네, 있어요. 그렇죠. 그 작가님 사진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작가님. 네. 이 작품은요 스웨덴 기자가 네. 미술 시장의 어떤 이제 미술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정말로 평론가들이 그런 거를 막 다 알까 하면서 침팬지에게 그림을 시킨 다음에 유명 갤러리에서 팔면서 평론가들을 막 초대했어요. 팔았어 이거를? 얼마에 네, 팔았나요? 네로라 하는 그런 평론가들이 왔고 네. 막 극찬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짜잔 사실은 침팬지가 그린 거야 하고 뒤늦게 공개를 했던 사건이죠. 파격적이네요. 이제 한 50년 전이니까 그 당시의 가격은 제가 모르는데요. 이 똑같은 작품이 2005년에 해외 경매에서 2천만 원에 팔리긴 했어요. 최근에. 침팬지가 그린 걸 알고 판 거죠. 알고도요. 이거는? 왜냐하면 미술사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 됐기 때문에. 근데 붓을 되게 야무지게 잡고 있어요. 맞아요. 침팬지라고 비하할 그거는 것이 아니라 맞는 굉장히 지금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알고 그렸다. 저 표정이 침팬지를. 심취해 있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딱 봤을 때 침팬지가 그린 건지 정말 저명한 화가가 어떠한 큰 그림을 갖고 의도를 갖고 그린 건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딱 겉보기엔 똑같은데 값을 그러면 결국 어떤 기준으로 매기느냐. 실제로 미술 전문가들이 작가나 작품 정보를 없이 이미지만 보고도 와 이거는 뭐 어떤 작품 이렇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은 모릅니다. 그렇게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사기꾼인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 그 뒤에 있는 배경이나 맥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작품도 침팬지가 그렸지만 미술사 안에서 너무 중요한 작품이 됐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오른 거죠. 네. 저 미대 나왔거든요. 근데 미대 나온 여자야. 네. 제가 저렇게 그려서 팔아도 200만 원에도 못 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없기 때문에. 가격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실제로 딱 미술 대학을 졸업할 때의 첫 금액은 대충 정해져 있어요. 호당 한 4,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막 미대를 졸업한 작가의 첫 작품은 맞아요. 평가된 게 없으니까 네. 가격을 사이즈별로 그냥 기준이 있군요. 네. 호당 가격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으로 치면 평당 가격이랑 네, 비슷한 네,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역석 크기 1호라 그러는데 호당 가격을 4, 5만 원으로 매기는 거는 그럼 무슨 근거냐?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마치 과외비 정할 때 네, 네. 친구들이 50만 원 받으면 나도 50만 원 그냥 하듯이 근거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호당 4,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전을 했는데 완판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음. 다음 개인전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려야죠. 올리죠. 네. 그냥 호당 7만 원으로 올렸는데 또 다 팔렸어요. 다음 할 때 또 올리죠. 네. 근데 호당 90만 원으로 했더니 안 팔려요. 그럼 그 다음 개인전 할 때
보통은 안 올리겠죠. 이런 게 시장 내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 수요 공급 경제 논리가 이제 여기서도 작동을 한다라는 심리네요. 겁니다. 신진 작가 작품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뉴스에서 막 접하는 막 네. 누구 그림 뭐 경매가 최고 네.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역사적 가치가 누적은 됐겠지만 어떻게 정해져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통은 이제 경매가가 정해지는 거는 작품 하나를 두고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네.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자 하는 이제 수요자들이 손을 들 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요거 우리나라 경매가 가장 비싼 게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 네. 일단 이게 4,500억이면 우리도 한 500억쯤 해야죠. 아하, 세게 부르시네요. 애국심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막 그 뭐 유명 막 크리스티 경매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작가의 작품이 1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2019년에 넘었고요. 네. 그게 처음 넘었고 유일하게 넘은 건데요. 아. 경매가 탑10 한번 보세요. 이름이 어때요? 김한기, 작가 이름. 김한기. 예.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만 해도 네. 김한기가 8개나 있어요. 막 이랬는데 올해 또 2개가 올라왔어요. 와. 사실 이게 탑 13까지 보면은 그래도 미술사를 조금 분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을. 네. 네, 탑 13? 13까지 보면요. 새로운 이름 2개가 보이죠. 이중섭, 이중섭, 박수근. 저 아래에 11번이랑 13번에 이중섭 박수근이 있는데요. 네. 박수근의 낙찰일 정보 한번 보시겠어요? 언제 낙찰이 됐는가? 2007년. 거의 20년 전이네. 네.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2007년부터 2015년에는 그런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이 가격까지는 안 김한기를 올라와 가는구나. 있다는 박수근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겠죠. 그렇겠네요. 깬 15년 사람이 없다라는 전까지는.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2007년에서 2015년 김한기가 1등 찍기 전까지는 야 박수근은 안 깨져. 무조건 박수근이야. 아. 이랬는데 대세론이 있었네요. 지금은 김한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 아, 진짜 어떻게 궁금하네. 왜 생각하세요? 바뀐 거예요? 2007년에 박수근을 좋아했었던 사람들과 2015년부터 지금 2020년대에 김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세대가 다르고 세대의 취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죠. 박수근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취향은 어떤 거예요? 네, 빨래터라는 빨래터입니다. 작품이죠. 이거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네,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김한기와 미술관에도 뭔가 유명 박수근. 작품 전시하면 저게 한 번씩 꼭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저 시기에 2000년 초반에 저런 작품 샀을 사람들이 네. 대충 나이를 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60대. 맞아요. 그러면은 몇 년생이죠? 한 40년생이겠죠. 그렇죠. 네. 40년대생은 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갑자기 해방이 됐다 그래서 우와 해방됐다 이랬는데 갑자기 네. 또 한국 전쟁 터지고 네. 막 질곡의 역사를 그렇죠. 그렇게 산업화도 겪은 사람이란 있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60살이 딱 돼서 내가 이제 돈도 쓸 수 있고 음. 와 옛날에는 진짜 전쟁통이었는데 내가 어느새 이렇게 잘 살아서 미술 작품도 사게 됐네. 향수를 불러 일으킬 만한 작품을 집에 걸어두고 싶어 우리 했어요. 아니, 이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방망이질하던 빨래터.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빨래터 그림이 네. 그 그림 자체가 나에게 큰 영감을 주고 그 빨래터가 너무 좋았지. 이게 만약에 진짜 목적이라면 저 고속터미널역 밑에 가면 4만 원 주면 똑같은 그림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뭉크 그림은 제가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림 자체가 좋은 건지 아니면 박수근 작가라는 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분의 작품이라고 하면 이건 나의 재산 형성에 혹은 뭐 이걸 내가 뭐 물려주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란 판단하에 50억 뭐 60억 70억을 이렇게 지르시는 건지 복합적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자산이 많아져서 음. 이제는 그 고속터미널 밑에서 4, 5만 원짜리가 아니라 40억짜리도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집에다가 진품도 좀 놔볼까? 진짜 작품을 내가 마스터피스를 한번 사고 싶어. 네. 근데 그 시절의 사람들은 음. 김한기 작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향이 바뀐 거예요? 김한기로? 바뀐 거죠. 네. 김한기의 작품은 그러면은 네. 뭐 몇 년대생일까? 생각해 보면 대충 한 20년 뒤라고 생각해 보면 1960년대생. 60년대생?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실제로 취향이 그런 식으로 형성된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순이 넘어서 작품을 하나 사야지 할 때 빨래터 같은 그림보다는 김한기의 작품이 조금 더 취향에 맞았다는 거죠. 미술사적으로 어차피 둘 다 중요한 거라고 했을 때 네. 제가 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프로님은 네. 만약에 공짜로 그림을 줄 거예요. 김한기 작품이랑 박수근 작품 중에서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두 개 중에 네. 저는 한기형으로 가겠습니다. 왜죠? 요게
좀 트렌드 같은데. 그렇죠. 집에 왠지 좀 더 좀 잘 어울릴 느낌이 것 있어요. 같잖아요. 하얀 벽에다가 이걸 걸어놓으면 포인트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미술 작품을 인테리어적인 목적으로만 이렇게 수십억을 사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가 내 돈 들여서 집에 걸어두는 작품이 내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시각적 취향도 어느 정도 기인을 한다는. 혹시 아, 이런 거 네. 없습니까? 그 경매시장 같은 데서 자 우리 팀이 이제 시작해요. 네. 신혜연 작가라는 사람 띄우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50억, 네. 60억 불러. 저도 70억 같은 부르고.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서 100억까지 갔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캐시백 받고 다시. 시백이요? 네, 그래서 이제 50억 돌려 받은다. 작전 세력처럼. 대신 이 신혜연 작가는 이제부터 100억 작가가 된 그렇죠. 거야. 아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도 전해 들은 것이 있고요. 특히 아. 한동안 중국 작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세계 시장에서 비싸게 막 이렇게 풀렸을 때가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국 작가의 작품을 비싸게 그렇게 샀어요. 샀어요. 근데 문제는 네. 그렇게 한 번 해서 몇 억 작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요? 자본에 너무 미술 시장이 그 먹힌 거 아니냐라는 지적된 뱅크시 같은 사람은 네. 아예 그 경매에 자기 작품을 올려놓고 낙찰되는 순간 그 작품이 세절기에 갈아지는 그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 작품이 한 17억 정도의 낙찰이 받았는데 17억? 그 퍼포먼스 때문에 이후에 300억인가 이런 맞아요. 식으로 몇십 배가 됐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미술 작품에 물리적으로 갖는 가치가 아니라 네. 물리적으로 손상돼도 더 비싸지고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라고 하는 걸 보면 미술 작품의 가치는 다 이제 그 내재적으로 네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이거는 하거든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정프로님 것도 하나 팔아보세요. 저는 팔면 장난 아닐 텐데. 아니 근데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 하여튼 그림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인위적인 손을 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네. 다시 폐기하게 돼 있다. 맞아요. 예. 아 그럼 좀 전해줄 거 하나. 그래서 현대미술 뭐 팝아트나 이런 것 중에 찍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앤디 워홀의 그 판화라든지. 아. 근데 그거는 네. 원작 자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치만 원작 유일성이 자체도 없잖아. 내가 3개만 만들겠다, 10개만 만들겠다 정해놓는 거죠. 음. 그 작년에 네. 바나나 이렇게 네, 덕페이지로 네. 맞아요. 붙여놓은 그 작품은 3점 있어요. 그 바나나가 바나나 자체가 3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작품의 소유권이 3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에디션이 3개만 있는 거죠. 딱 3명만 이 바나나를 아. 카텔란의 이름으로 전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바나나 먹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띡 붙이면 네. 그거는 그냥 바나나 붙인 거고. 네, 비슷하지만 그냥 그건 짝퉁이고. 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정치가 묻어 있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약간 미술과 정치랑 엮어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 작품들이 작품의 자체적으로 내재적 미를 가진 것도 있지만 뭔가 약간 시대적 상황이랑 연루가 된다든지 아. 맥락에 따라서 그 맞아요. 작품이 되게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를 가격으로 제가 가지고 와서 가격 이야기로 많이 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렇게 미국은 백악관은 정권이 바뀌면 작품을 한번 싹 갈거든요. 백악관에 걸린 거를? 예. 네. 그래요? 근데 지난번 당선 때 트럼프가 고흐의 작품을 내가 갖고 싶다, 임대를 하고 싶다 하고 뮤지엄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거기 수석 큐레이터가 그 작품은 전시 나갈 거라서 어렵고 대신에 아메리카라고 하는 작품을 빌려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그게 바로 변기를 황금으로 도금한 카텔란의 아메리카라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뭐 뜻이 뭐예요? 앉기 어려운 변기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황금 만능주의를 풍자한 작품인데 사실은 저렇게 트럼프 돌려- 금을 아. 도금을 해봤자 변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작품을 구겐하임 큐레이터가 맥인 거네요. 네, 소위 맥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들로 백악관이 꾸며질지 좀 주목해보고 있어요. 언제 한번 이런 것도 작품 될까요? 지금 장르만 여의도 11월 11일에 댓글 주신 거를 다 캡처해갖고 다 모아서 이만하게 크게 그려. 네, 그래서 11월 11일에 민심 제목은 이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점씩 10년을 하시면 되게 그렇게는 좋은 안 돼요. 작품이 방송이 10년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못해요. 나는. 네. 근데 사야 오르는데 누가 살까요? 실제 일본 작가 중에 그 날의 날짜랑 시간을 맞아, 그리는 맞아. 작가가 맞아. 있거든요.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작품이 된다면 여러분의 닉네임이 그리고 여러분의 글이 평생 박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댓글 다세요. 네. 오늘 우리 홍지혜 교수님 처음 오셨는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좀 바꿔야 될 것들 혹시 있다면 아닙니다. 제가 감히 지적할 건 없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서 저는 약간 좀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그랬어요? 네. 오히려 제가 미술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너무 고상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 네. 재밌었어요. 저는. 그렇죠. 저희는 요 정도 하고 네,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